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군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마켓나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요약해 드리면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이런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 지금 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깨고 월마트와 홈디포가 모두 매출의 증가세, 그리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결국 이것이 이제 뉴욕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런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옮겨지는 쪽은 내일입니다. 18일 공개되는 7월 연준의 FOMC 의사록입니다. 이미 FOMC에 대한 기조, 요번에 이제 기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과연 그 안에서 이제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발언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지금 시장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7월 미국 제조업 생산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주택 관련 지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과 관련돼 있는 주택 착공 관련된 지표는 조금 부진했고요. 반면에 허가 관련된 지표는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착공을 다소 미루는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수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일단 숨 고르기의 흐름, 매물 소화 과정,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여전히 업종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가스라든가 정유 건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제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올해 겨울에 이제 유럽 관련해서 러시아의 이제 가스 수출 관련된 지금 잡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이슈로 반영이 되면서, 특히 가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7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이에 대한 좀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죠. 7월 미국의 CPI는 6월에 기록했던 9.1%에서 상당폭 둔화된 8.5%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7월 CPI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에 따른 효과가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지금 유가는 최근에 이제 더 하락을 하면서 WTI 같은 경우 배럴당 90달러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유가의 하락 안정이 에너지 가격 전반에 대한 안정을 가지고 오고 있고, CPI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원 CPI는 지난달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주거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고용이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면서 주거비라든가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상승률의 증가 속도가 다소 이제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향후에 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꺾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연준 입장에선 사실 지금 고용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9.1에서 8.5로 떨어진 건 좋은 건데 8%라는 수치 자체는 절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한 경계 심리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연준도 하루아침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FOMC에 대한 그 지금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긴축 기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이런 그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조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CPI 발표 이전까지는 9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75bp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CPI 발표 이후에는 이제 다시금 50bp 인상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생산이라든가 또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이러한 그 중요한 7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그 분야들의 부진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반적인 락다운이 그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지표 부진에 절대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민은행이 이런 그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MLF라든가 역 R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전격적으로. 사실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서프라이즈였는데 결국 이번 지표 부진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MLF라든가 역 R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22일 날 발표 예정인 LPR,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기준 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출 금리인데 이 LPR에 대한 인하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이 4월 중순 이후에 빠르게 반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회복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그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조금 이러한 그 부양책 쪽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결국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 결국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어떤 이런 그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중요한 중국의 포인트는 이러한 그 부양책에 대한 그 강도라든가 또는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뭐 증시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연저점 수준에서 10% 이상 반등을 하면서 2,500선을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뭐 위치적으로 봐서도 이제는 과하락 영역에서 탈출을 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월에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섰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8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시장 그 매수 유입은 철저하게 저평가, 낙폭 과대 이런 차원에서의 매수 유입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장의 최근의 어떤 흐름을 꼽자면은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 간의 순환매 흐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초반에 뭐 반도체라든가 IT 업종에서 뭐 2차 전지 또 뭐 게임주들을 비롯한 어떤 성장주 여기에서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업종 간의 활발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개별 장세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시세 회복, 또한 시세 분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적으로 규명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까지 좀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별 장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수가 이제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기조적으로 상승을 하는 국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지수가 다만 이렇게 지수가 좀 이제 안정이 되는 상황을 이어간다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시세 회복 또 시세 분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한 종목 장세, 개별 장세의 흐름이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 전략은 철저하게 종목 중심의 시장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요일 마켓나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